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의 순수 전기 SUV 리릭입니다. 리릭은 한국 시장에 24년 5월 달에 출시가 된 이후로 약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00만 원 할인, 두 번째는 무이자 리스, 세 번째는 무이자 할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휴 할부나 리스 이용 시에 선수금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은 1억 696만 원인데 1,000만 원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9,6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리릭은 현재 미국에서는 25년형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24년형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바디입니다. 준대형 SUV, 이 세그먼트라서 그런지 덩치감에 있어서 포스가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전면부를 보면은 차세대 캐딜락 디자인 테마인 코레오그래피 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사실 라이팅이 별로 보이진 않지만 밤에 봤을 때에는 와, 이 웰컴 라이트가 끝내주게 예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보다 캐딜락은 전기차가 훨씬 더 그래픽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는 600E4 스포츠 최상위 트림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 미국의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예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최대 22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265/50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일단 전기차긴 하지만 공력 휠이 아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멋스럽고요. 또한 충전 포트는 운전석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캐딜락 엠블럼을 쫙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팝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했을 때에도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뭔가 고급스럽게 충전을 할 수 있고, 닫을 때에도 다시 버튼만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클로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릭의 후면부는 SUV보다는 패스트백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리드 라인도 일반적인 SUV와 다르게 스포일러를 겸용할 수 있는 에어로 다이나믹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제가 비상등을 점등을 시켜둔 상태인데요. 레드, 그러니까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노란 등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 아쉬울 수 있겠지만 상단부터 포함해서 범퍼 아래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시인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고성능 버전이 V라인이 있습니다. V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역동적인 디퓨저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트렁크 버튼은 캐딜락 엠블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기본 용량은 793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723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확실히 동급과 비교했을 때 적재 공간이 넓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아래쪽에 러기지 보드도 꽤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충전기를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캐딜락 리릭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베이지 단일이긴 하지만 블랙과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시트 소재도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퀼팅 파이핑이 굉장히 복잡스러운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 헤드레스트에는 이게 타공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AKG 사운드 19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에도 사운드가 나와서 서라운드 시스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거대한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일 최상단 측에는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거의 없게 투톤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 쪽에는 통합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크리스탈 방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돌렸을 때에도 감도가 굉장히 좋고요. 위쪽에도 터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다이얼까지. 그리고 우측에는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버튼을 누르면 가변 형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체결되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가니쉬로 마감을 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콘솔 박스도 용량이 꽤 넓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함께 C거잭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전방부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무려 인치수가 33인치입니다. 그리고 9K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게이지와 에너지, 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클러스터 그래픽은 타사에 비하면 조금 단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터치도 되긴 하지만 이 센터 쪽에 보시면은 컨트롤, 다이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은 사실 엄청 많지가 않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비가 없기 때문에 폰 프로젝션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지 내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공조 시스템은 물리적인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레버가 들어가 있는데 체결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공조 시스템 아래쪽에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도 가죽으로 완전히 싹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다시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글로브 박스도 디스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것들도 확실히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비상등은 센터 쪽에는 없고 이 위쪽에 비상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리릭은 실내 소재에 있어서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도어 트림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안쪽에 우드 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레이저 각인으로 새긴 공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또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등은 도어 트림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이얼 요거는 마사지 시트예요. 도어 트림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의 차들은 딱 여기까지 아니면은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리릭은 잘 보세요. 저의 텀블러가 사라질 정도로 이 도어 트림 안쪽까지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쪽에, 이쪽에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확실히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이러한 포인트에서 장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릭 2열에 들어왔습니다. 리릭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이 플랫하고 또 2열의 공간이 넓게 나왔는데요. 현재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한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센터 쪽에 4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센터턱이 아예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옵션은 센터 쪽에 독립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열선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C타입 충전단자 2개와 함께 전력 시스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간의 차크닉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패밀리로 사용하는 SUV들은 2열은 보통 이 선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릭은 아쉽게도 별도로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선스크린은 따로는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캐딜락 리릭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캐딜락 리릭은 배터리가 102kW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복합 주행 가능 거리를 465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이게 정확하게 배터리 게이지가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50에서 75, 한 80% 정도 차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482km라고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한 90% 정도 차 있었을 때 500km 넘게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리릭은 가득 100% 충전했을 때 500km 초반대까지는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릭은 준대형 SUV에 속합니다. 이 세그먼트고요. 실제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덩치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커요. 근데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약간 옹졸합니다. 차체 크기 대비. 그리고 광각 미러인 것 같기는 한데 광각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꽤나 있는 편에 속합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숄더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센터 쪽에 보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광각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난 이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그냥 일반적인 물리 거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호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동급 SUV들하고 비교하면은 살짝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도 리릭이 이제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긴 하지만 애매하게 패스트백, 크로스오버 형태에 걸쳐져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은 동급 타사 SUV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장거리를 갔을 때 저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리릭은 전자제어 댐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패시브 플러스라고 순간적으로 노면 대응력을 조절을 해줘서 승차감을 완화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자제어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현재 한국에는 20인치 단일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대형 SUV를 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좋거든요. 특히 그런 노면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하죠. 근데 보통 승차감이 갈리는 데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갔을 때인데요. 그런 구간을 가더라도 리릭은 승차감의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로드에서 올라올 수 있는 주행 소음들을 많이 막아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잡아줄 수 있는 흡차음제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소음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어머나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 내리고 외부 소음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 유입이 사실 크게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릭은 한국 시장에 최상위 트림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유리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들리고요.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간헐적으로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갑자기 또 이렇게 햇빛 쏟아지거든요. 자, 요럴 때 한번 윈도우를 내려볼게요. 오,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전기 모터가 진짜 막 0. 몇몇몇 초 단위로 디테일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외부 소음이 솔직히 말하면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MVH, 실내 방음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전기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리릭은 전기차 특유의 주행 소음 있잖아요. 주행 소음이라든지 전기 모터 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에 흡차음제 도입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게 포인트가 되어서 그런지 확실히 조용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또 비가 멈췄습니다. 오,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뭔가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릭의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로 투어, 스포츠, 빙판길, 마이 모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기본 컴포트 모드라고 볼 수 있는 투어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의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진짜 좋은 차들은 베스트는 핸들에 있거든요. 스티어링 쪽에 아니면은 요 센터 쪽에 있는데 아, 세상에 캐딜락의 리릭은 드라이브 모드를 요 인터페이스에서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행 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센터 쪽에 아니면은 스티어링 쪽에 버튼을 추가적으로 넣어놨으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여태까지는 투어 모드로 달렸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도 살짝 뭔가 디테일하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속도를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야! 최대 토크가! 와! 어머! 야, 초반 구동력이 미쳤다. 와. 약간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리릭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무려 500마력의 62.2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굉장한 고성능을 지향하는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무게가 2.6톤이 넘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2.6톤이 넘으면은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덩치 크고 무거운 차체를 금세 구동을 시켜준다는 게 놀랍습니다. 뭔가 구동력이 오프로드 차에서 느꼈던 것처럼 쫀쫀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리릭은 4륜구동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봐도 초반에 진짜 헤드레스트를 박치게 할 정도로 초반 구동력에 몰빵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토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내가 스포츠카를 탄 것인지 슈퍼카를 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초반 구동력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한 일정 속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은 무게발로 탄력 주행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우, 정말 직발로만 봤을 때에는 고성능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가속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약간의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가 엑셀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주행 소음, 이런 전기차에서 느끼기 힘든 엔진이 돌아가는 소음들이 살짝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엑셀 밟으면 오,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야, 가상 엔진 사운드가 듣기가 좋은 음색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리릭은 약간 내연기관스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감성 마력이 올라가서 계속 밟고 싶게 만들어지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투어 모드로 바꿨거든요. 투어 모드는 컴포트 모드이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랑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엑셀을 살짝만 다시 밟아볼게요. 오, 마이크가 막 날아갈 정도로. 리릭은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엑셀 피드백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가속감이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데요. 기본적인 투어 모드에서도 이 차량이 내연기관 환산 시 500마력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최대 토크가 아낌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릭은 다른 전기차들이 없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가변형 리젠온 디맨드라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 패들 시프트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일반적인 패들 시프트는 딸깍하면은 뭐 1단계, 딸깍하면 2단계잖아요. 근데 리릭에 들어가는 리젠온 디맨드는 내가 이 패들 시프트를 얼마나 당기느냐에 따라서 제동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화물차에서는 리타더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시스템처럼 들어가 있고요. 오토바이, 이륜차로 치자면은 이륜차들도 브레이크를 요 앞쪽에 레버로 조절을 하잖아요. 이륜차에 들어가는 레버 형식의 브레이크하고 느낌이 흡사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고 리젠온 디맨드로만 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쭉 한 다음에 앞에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요걸로만 제동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회생제동량이 개입이 되고 여기서 제가 꾹 누르잖아요. 꾹 눌러볼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면서 완전 정차가 가능합니다. 와,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뭐 운전자는 뭐 엑셀, 브레이크, 엑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야 되는데 가다서다 막히는 길에서는 이게 뭔가 발목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핸들, 이 레버만으로도 가다서다 그러니까 제동을 담당할 수 있는 레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막히는 길에서. 드디어 제가 회생제동 조절 모드를 찾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보통으로 다녔고요. 여기서 강하게로 세팅을 하니까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모드거든요. 페달만 떼볼게요. 가속 페달. 완전 정차가 가능합니다. 와, 근데 여태까지 제가 모드를 보통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보통이랑 강하게랑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국산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회생제동 레벨 1하고 아이페달 모드 간의 차이, 그 정도의 갭이 납니다. 와, 근데 강하게는 원페달 주행이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칭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좀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으로 다닐게요. 리릭은 한국 시장에 최고 트림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리릭의
이 핸들 기업이 조향감도 느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뷰부터 탑뷰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화질도 꽤나 선명하긴 한데 측면은 뭔가 약간 찌글찌글하네요. 오잉?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UI 연동이 안 되나 봐요. 저는 분명 화이트 바디에 리릭을 타고 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G색, 회색깔의 리릭이 있네요. 그리고 아쉬운 점을 또 찾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있어요, 좌측. 근데 요즘 특히 독일차 같은 경우는 이런 UI 연동이 뛰어나서 내가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얘도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캐딜락은 이런 것까지는 연동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될 것인가? 가보겠습니다. 간신히 되긴 됐어. 괜찮습니다. 의외로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날렵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릭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장도 길고 휠 베이스도 긴 편에 속하거든요, 동급 대비. 그래서 저는 한번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될 줄 알았는데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의외로 스포티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리릭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시속 8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하중 이동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차가 기울어지는 롤링은 크게 일어나진 않고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좀 데일리함, 컴포트함, 편안함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스포티한 주행, 특히 와인딩처럼 곡선 구간하고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조향에서 안정감이 생겨야지 좋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이 스티어링 휠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되게 가볍습니다. 조금 더 묵직하게 세팅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샥 했을 때 차가 좀 요동을 칩니다. 무게중심이 살짝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우측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틀고 나서 리어가 늦게 따라옵니다. 리릭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무게중심이 좀 이상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플랫폼 아래쪽에 배터리셀이 차곡차곡 깔려 있다 보니까 키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일반적인 직선, 그러니까 직발로 달릴 때에는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급조향을 하거나 코너 구간을 돌거나 와인딩 구간을 갔을 때에는 리릭은 이렇게 달리면은 안 되는 차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이라서부터 조향에서부터 불안정한 게 있는데 차체의 무게중심이 살짝 불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딱 하고 나서 이거 스포츠 모드거든요. 리릭으로는 편안하게 데일리 카처럼 타야지 이 차량의 성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클릭하고 세트.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방의 클러스터 모드를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모드로 실행을 시켰거든요.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가감속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곡선 구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핸들을 살짝 놔볼게요. 옆에 차 없습니다. 비가 와서 차선이 조금 흐려져서 그런 걸까요? 카메라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선을 아예 넘어가지는 않지만 너무 갈락말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쉐보레라든지 캐딜락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서 타게 되면은 슈퍼크루즈라고 엄청난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비를 찍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차가 주행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미국 현지에서만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보안 시설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 슈퍼크루즈 기능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거의 테슬라 뺨치는 그런 주행 보조 기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에는 아쉽게도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ADA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요즘 신차들 보면은 막 차선 변경까지 알아서 해주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반해 신형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능들보다 뭔가 좀 더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전방의 클러스터의 앞차와의 간격까지는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요즘 차들은 얘가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콘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리릭은 그냥 차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만 보여주고 있고 이 측방은 또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의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내가 배터리를 어디로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화해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저는 배터리 힘을 85%를 주행에 쓰고 있고 나머지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충전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는 15%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릭 컴퓨터상 현재 리릭의 전비는 4.5kg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치고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얘가 공차 중량이 2.6톤에 넘고 또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캐딜락 리릭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승차감을 느껴볼게요. 현재는 울퉁불퉁한 노면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1열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2열도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지턱, 둔턱을 넘어갔을 때 에어소스가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처럼 엄청나게 푹신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오히려 리릭은 1열의 승차감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캐딜락 리릭은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진짜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 세단을 탄 것처럼 안정적인 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방직턱. 와, 이 방직턱 구간에서는 진짜 대형급을 탄 것처럼 고급스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릭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급은 아니고 준대형급에 속하는데요. 위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인치 단일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릭은 20인치 휠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 시장, 북미 시장은 최대 22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릭에 22인치가 들어가면 드레스업 효과는 좋겠지만 방직턱이라든지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지금처럼 부드럽게 반응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체 감각은 솔직히 캐딜락의 SUV 하면은 저는 에스컬레이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급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에스컬레이드를 넘봐도 될 정도의 하체 감각을 리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편안한 하체 감각을 원하신다면은 리릭을 한번 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캐딜락의 리릭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약 1년 만에 다시 타보니까 만족감이 정말 좋았고요. 또한 1000만 원 할인으로 가격 진입 장벽이 좋아졌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지만 한국 시장 GM 철수설이 돌고 있는 지금 막상 내돈내산 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